그 넷플릭스에도 뭐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저 진심이 닿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영어로는 타치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거는 또 카페 이름도 또 이렇게 진심이 닿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표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교본위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 예, 예. 가운데 있는 거 빼고 다 다른 걸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 저기 뭐 또, 이게 표준 쪽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뭐냐면 또 이렇게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쉬운 것부터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어떤 커먼 센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저 TT에서 나온 홍보 자료인데, 그러면 표준이 뭐냐 이거죠. 표준이 뭔데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움큼, 한 뼘, 한 규빗, 또 적당히. 요리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한 땀 뭐라 그러나 뭐 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카네기의 어린 시절의 그 어떤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저 시장을 갔는데 이쁘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게집 그 사장님께서 그 사탕을 너도 한 움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카네기가 영악해가지고 그 한 움큼은 안 가져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주인이 한 움큼 집어서 카네기한테 줬다라는 게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카네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손은 작고 어른의 손은 크다는 거죠. 이제 이 우리가 쓰는 용어가 한 움큼이라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이즈, 크기, 또 밀도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약간의 오차를 사실은 한 움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 오차를 허용하는 시대에 살아왔었던 거죠. 근데 그 점점 그 간극이 좁아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이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준이라는 게 국제표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두 연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ITU, ISO, IC, JTC1 이런 그 국제 표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표준이라 해가지고 그 엣지나 뭐 센이나 APT나 또 그리고 또 뭐 3GPP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가 표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안시가 있고 영국에는 BS가 있고 한국에는 캐츠가 있죠. 예, 그리고 단체 표준을 해가지고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 단체들, 이제 어떤 기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표준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단체 표준에 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상위에 있는 것이 사실은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그 표준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공식 기관에 의해서 이제 표준을 이제 만들어 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산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특히 사실은 IEEE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예전에 IEEE가 자기들 그 빠르게 무선 랜에 있어서 그 표준을 만들어 가니까 그 표준을 갖다가 다른
그 SDO에서 표준화 기구에서 손을 댈 수가 없이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표준을 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표준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포럼이라든지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는 표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는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이제 디팩토 표준이라는 게 그냥 수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지금 표준 월드에서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미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문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진화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오픈 소스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빠르다 보니까 문서화가 이제 뒤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5G하고 6G하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5G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깔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6G로 지금 이렇게 옮겨 가려고 좀 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국가가 그것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또 어느 국가에 거기에 특허권이라든지 표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자국의 어떤 이득이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뷰에서 오픈 소스가 지금 현재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표준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분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한국어로도 이제 표준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영어로 스탠다드가 이제 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기구마다 그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ITU 같은 경우는 recommendation, 그 용어가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은 강제성이 아니라 이렇게 권고한다, 쓰도록 이렇게 뭐랄까 청유를 한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RF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IETF에서 하는 건데, Request for Comment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무슨 결함이라든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코멘트를 해라. 재밌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문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문서를 인터넷에 세상에 공부를 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뭔가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가 있는데, IS는 ISO하고 IC가 있고요. 사실 ISO와 IC가 둘이 IT를 하려고 했는데 둘이 컨플릭트,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JTC1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다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서로 이제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가 돼 있고, 문서 번호는 IS로 나오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표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표준이라고 좀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캐치를 통해서 이제 KS 표준이라는 부분들이 범위가 훨씬 넓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IS 그 표준이 되겠고요. 그 좀 개념을 위해서 좀 그 안에 TS라는 게 있고 TR이 있습니다. 그래서 TR은 기술적인 서베이를 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겠고, TS는 표준으로 하기에는 약간 너무 어드밴스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지금 근데 당장은 버리기에는 그렇고, 이걸 지금 표준으로 해서 산업에 활용하기에는 약간 좀 더 기술이 뭐랄까 좀 이렇게 쿠킹이 더 되어야 할 그러한 것들을 TS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표준 직접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표준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모티브하고 인포메이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 같은 경우는 인포모티브가 되겠고요. IS는 이제 노모티브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그 표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이슈라고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표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했을 때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남북 정쟁을 통해 가지고 산업이 과도하게 독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쇠퇴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컨트롤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경제 활동은 민간에게 이양되어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보호무역주의의 열강 속에 있을 때,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로 왔을 때는 그 경제는 민간에게 이양된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이 이제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 서로 어떤 경쟁, 산업에서 경쟁이 있을 때 그 독점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합의한 것이냐, 그 스펙이 합의한 것이냐, 내지는 또 표준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좀 미국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파워를 믿고 국제 표준화해서 자기들이 이제 분명히 그 윈도우를 깔게 되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XPS라고 해서 문서가 있고, 그리고 또 프린터로 프린팅 할 때도 보면 XPS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서의 표준화의 양식이 지금 PDF로, 에크로벳의 PDF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게 XPS입니다. 근데 국제 표준화에서 그 자기가 어떤 우월한 걸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뭐냐면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 XPS가 선택이 안 되고 PDF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세계 각국에 있는 그 표준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자기들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좀 바뀌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도 지금 장비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데 주로 네트워크 장비들, 그 SI를 하게 되면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네 회사에 스펙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거기 부분에 표준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윈스가 그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가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윈스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펙이 아니고 표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윈스가 그때 불이 나게 표준화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국제표준화 기구에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러한 그런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후아웨이, 알리바바, 중국이 지금 현재 많이 곽광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 삼성도 초기에는 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삼성이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지금 그런 발표 자료들이 이제 두 연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WTO가 있는데 거기에 TBT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발생됐을 때 그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했을 때 지금 개발 중인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을 따른다는 것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국이 이제 놀란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표준이라도 있으면은 그 분쟁을 갖다 종식시킬 수 있는 게 그 표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고,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맨 아래에 있는 거 보면은 컨포머티 어세스먼트가 되는데, 표준을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을 한 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 테스트를 한 거를 갖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현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무슨 뭐 인스톨레이션이란 말은 그런 말이 있지만 다시 시험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해서 하자를 물릴 수가 클레임을 걸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즘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었어. 이제 스펙은 이제 표준을 따랐는데 인도에서 만들었다 합니다. 그럼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갖다가 한국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한국에서 재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제소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WTA, TBTA 협정에 의해서는 재시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소하는 것이 불인정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제 표준을 이렇게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그 표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문이나 특허나 이렇게 봤을 때 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두각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활용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성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표준을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인 어떤 업무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논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기량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베이를 하고 찾아봐서 자기한테 이로운 것을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이론적인 논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허도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그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남이 그거를 쓰면은 돈을 내도록, 어떻게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반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내기 싫으니까 안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하나가 나오면은 유사한 특허가 계속 나옵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그 특허를 회피하는 다른 특허가 나와요. 그런데 표준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표준을 만들 때 여러 다자가 협력을 해서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 표준을 만든 거를 그 다음에 그걸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 때 컨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득이 안 되는 것들은 그걸 회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특허를 반영한 그러한 표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허를 반영한 표준. 그 얘기는 특허의 어떤 청구항을 표준에다가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표준이 보급되니까 그 어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보드가 사실은 뭐 인체공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불편하답니다. 근데 더 좋은 방식이 있답니다. 근데 그 방식을 교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키보드 방식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체공학적으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은 일종의 플랫폼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를 처음에 쓰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카카오를 쓰면서 사람들이 야 너도 카카오를 해. 그러면 나중에 약속 장소라든지 급할 때 연락할 때는 카카오로 해. 그러니까 점점 카카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의 구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독점화되는,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그 플랫폼에 가입되지 않은 그 사람은 소외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게 결국은 어떤 위너는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표준화가 진행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절차니까 제가 이제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사후에는 리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드래프팅이죠. 드래프팅을 하는데 사실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프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갭 어널리시스라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이제 표준화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 얘기는 결국엔 블루 오션을 찾는 겁니다. 결국엔 중복성이 없는 자기 독창적인 것이 이제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것, 이런 걸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특히 이렇게 이제 표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기술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칠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TU-T S17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제 표준을 이제 보안 표준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HOD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악영향이 혹시 될까 봐 하는 것들은 사전에 그거를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화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발표한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전 발표자도 이제 연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어떨 경우는 이제 부딪히니까 자기가 설명하는 이제 궁서하게 되니까 발표한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브레이크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디스커션 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결국에는 잠시 쉬면서 어떤 사적으로 컨택을 하고 내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컨택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표준은 이렇게 논문 발표하듯이 한 번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어도 반복된 얘기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사용하지만 사람은 인텔리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완전한 용어를 통해서 이 영어를 표현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고 그거를 커버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면은 그림을 그리든지 제스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돈 안 드는 건데 인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동양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식사 같은 거를 할 때도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영어를 그냥 굳이 쓴 이유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good to see you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번에 내가 기고서를 냈는데 내 기고서 한번 봤느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를 너무 좀 교과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좀 더 가깝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걸 드리겠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이용하고 또는 오프라인으로서 이메일을 쓰고 그 다음에 애독을 하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한다면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이 잠깐 모이시죠. 이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면 모이십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2분, 5분 안에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각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방적인 위너는 없습니다. 표준화에서는 일방적인 위너가 없어요. 그 얘기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얻어낼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줄 것이 뭐냐 이런 걸 본인이 확실히 알고서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표하던 것이 사실은 표준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행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려다 보면은 표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음으로 다시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른 어떤 트랙을 타서 완성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거에 자기 어떤 자의적인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엔 read the manual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욕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뉴얼을 보라는 거죠. 매뉴얼을 보시고 거기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 한 국가만 반대를 했을 때 가능하냐? 아니면 두 국가 이상이 반대를 했을 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룰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현장에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체화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표준을 과연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슬라이드인데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표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학교를 이제 영어 문화권인데 홍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본토에서 졸업한 사람하고 있는데 그 파견을 갔다가 카나다로 갔어요. 아니면 호주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업무를 영국에서 배웠다 해가지고 자기가 호주를 가든지 카나다를 갔을 때 거기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자기가 업무를 하려고 그럴 때 이미 교육을 이미 영국 본토에서 받았는데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은 동일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현장에 가면 또 우리는 현장에 가서 또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업무가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으면서 단순히 체크리스트로 체크만 하더라도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표준화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표준을 볼 때 이러한 형태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두 연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호환성이나 상호 운영성이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건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계속 테크니컬 비유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서를 만들었을 때 누가 이용할 거냐, 누가 이용을 하는, 이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자의적으로 어떤 이게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뷰는 또 다르다는 거죠. 현장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표준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에티 욕을 좀 해야 되는데 3GPP에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표준 특허를 하라고 그러니까 표준 특허를 하기 위해서 딱 그것만 이렇게 이제 표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준에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특허에 있는 한 항목을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전체를 회의를 주관도 하고 문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게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부메랑 효과를 받아서 자기한테 네거티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나중에는 발표도 안 시킵니다. 기회를 안 줘요.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철새처럼 행동하지 마라. 난 여기서 한번 하고 그냥 사라지겠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 민폐란 얘기를 쓴 이유는 자기가 한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가서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준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비호감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제의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후배들한테,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호감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닫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한 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의가 막 진행되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내지는 뭔가 표현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준비가 안 됐더라도 우선 손을 드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냐면 그 얘기는 회의는 그걸로 지나가고 끝납니다. 그러면 어그리가 돼요. 그러면 어그리 되고 문서가 회의록이 남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사람을 계속 사귀세요. 사귀시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표준화회의도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의장 자리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막 뭔가를 해서 내 능력이 많은데 뭘 하면은 그게 다 알아줘야 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 얘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격적인 완성이 이루어져야 결국엔 표준도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용어를 인문학적으로 표준답다라고 제가 제목을 했고 조금 한 2분 시간이 지났네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